유람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이 간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들 치우고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당황해서 밖에 있는 주가판으로 달려가요. 슬리퍼와 샌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지만 주변에 사람은 없어요. 난간 위로 몸을 구부려 보니 유람선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맨 처음 추측은 모두들 어떤 이유로 어딘가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장에게로 가요. 통제실에 도착하기 전에 길고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야 해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군가가 배를 정속 주행 제어로 설정해 놨어요. 몇몇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서 펼쳐져요. 시나리오 1번은 여러분이 잠든 동안 다른 모두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장난을 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 어딘가에 분명히 숨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튀어나와 멋진 파티와 케이크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두가 유람선 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배가 우연히 탑승해 있던 동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4차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두고 간 거죠? 세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모두가 근처에서 더 좋은 유람선을 발견하고 더 좋은 걸 타기 위해 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걸 그냥 깜빡한 거죠. 하지만 왜 물건을 남겨두고 음식은 먹다가 만 걸까요? 여러분은 제어 장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해보지만 그냥 무작위의 장치와 반짝이는 빛들 뿐이에요. 공부할 팝업 매뉴얼도 없지만 꽤 빠른 와이파이는 있어요. 노트북을 켜서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빠르게 검색해요. 여러분은 금방 배가 안전한 모드에 있고 물이 너무 거칠어질 때를 감지하는 자동 센서가 있다는 걸 알아내요. 소셜미디어를 열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보려 하지만 폰에 접속이 안 돼요. 케이블로 연결된 노트북만 작동돼요. 본토와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어요. 전화를 걸어보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요. 갑자기 알림이 떠요. 휴가 중이거나 고향에 있는 친구들의 사진을 보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배경만 있어요. 여러분만 빼고 모두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3개로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요. 유람선의 세부 사항 중 일부를 확인하다가 가장 가까운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1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도를 보고 나서 나흘만 가면 되는 작은 외딴 섬을 보게 돼요. 이 유람선은 시속 37km인 20노트로 여행해요. 그런 동안 여러분은 배를 조사하고 멋진 장소들 중 몇 군데로 들어가 봐요. TV 광고에서 사람들이 없는 유람선의 텅 빈 배경을 보여줘서 좀 외로워 보여요. 7일간의 유람선 여행에서 큰 선박은 4,080kg의 상추와 24,000kg의 계란을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유람선에서 하루에 2,000개의 스테이크와 1,000개의 구운 감자가 소비돼요. 기술적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음식과 재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안내 대석에 가서 인터폰 라디오를 통해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저기요. 귀뚜라미 소리만 나네요. 좋아, 이게 무슨 장난이라면 재미없거든? 이제 나와도 돼. 난 간식 먹으러 선착 내려갈 거야. 대답을 기다리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은 배 아래 갑판으로 가기로 해요. 하지만 내려가기 전에 아무도 없는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확인해봐요. 아이스 스케이트화를 신고 잠깐 빙판을 돌아봐요. 귀찮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 후 게임룸을 확인하고 아케이드 게임을 해요. 카운터에 있는 동전을 쓰고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해요.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큼한 음료를 마시고 경치를 즐기기로 해요.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꼭대기 갑판에 앉아서 가장 큰 선베드를 잡아요. 바닷 물결이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거기서 잠들었다가 밝은 태양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깨요. 뭘 할지 생각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녀요. 골프채를 잡고 스윙을 날리기 시작해요. 바다에 공을 빠뜨리고 지루해질 때까지 계속 놀아요. 그러다 보니 옆길로 샌 걸 깨닫고 배 아래 갑판으로 가려고 해요. 뒹구고 있던 출입증으로 직원 전용 문을 확인해 봅니다.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전력이 들어오지 않아서 손전등을 들고 방을 둘러봐요. 승무원들은 보통 공유 2층 침대가 있는 기숙사 스타일의 방에서 살아요. 직원 식사를 위한 공용 공간이 있고 다른 오락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요. 주요 레스토랑에 음식을 차리는 주방도 아래쪽에 있어요. 모든 방이 똑같아 보여요. 기관실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으스스해요. 파이프가 척허덕거리고 아무 데서나 터지는 소리가 나요. 불이 깜박거려요. 여러분이 방에서 주운 손전등을 들고 움직이는 동안
그림자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거기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불러붙지만 들리는 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뿐이에요. 길을 잃었어요. 위 가판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모든 게 똑같아 보여요. 뛰면서 당황하기 시작해요. 뭔가에 걸려서 손전등을 잃어버려요. 너무 어두워요. 발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 해요. 손을 벽에 대고 주변을 탐색해 보려고 해요. 복도 끝에 밝은 빛이 보여요. 그쪽으로 걸어가요. 결국 많은 음식이 놓여있는 중앙 부엌 중 한 곳에 도달하게 돼요. 냉장고 수십 개와 디저트 전용 주방 하나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여러분은 한 접시에 수백만 원 하는 가장 이국적이고 최고급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은 그 다음 며칠 동안 맛있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골프를 치고 무도장에서 파티를 하며 보내요. 사흘 뒤 유람선의 가장 재밌는 것들을 최대로 마음껏 즐겼어요. 태양을 쬐는 동안 멀리에 섬이 보여요. 쌍안경을 들고 배가 향하고 있는 부두를 주목해요. 재빨리 관제센터로 가서 지도를 봐요. 도착까지 30분이 걸리는데 여러분은 유람선을 주차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결국 배를 멈추기 위해 다짐을 해요. 그런 다음 섬까지 노저 가기 위해 구명보트를 이용해요. 약간의 준비물과 음식을 모으고 노를 저어요. 섬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려서 해안으로 노를 저어요. 도시로 들어가지만 그곳은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통근하는 동안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버려두고 갔어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경찰서로 향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몇 달 후 여러분은 섬 전체를 탐험했고 유람선에서 많은 식량을 구했어요. 5년 후 여러분은 섬을 완전히 장악했고 유람선을 제대로 운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유람선의 그날 이후로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모두가 사라져 증발한 것 같아요. 10년 후 여러분은 라디오 타워에 앉아 있어요. 수염이 많이 자랐고 섬 곳곳에 농작물 밭이 있어요. 여러분은 3년 동안 유람선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갑자기 라디오에서 모스부호로 신호가 잡혀요. 본토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연락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다시 배에 올라 그곳으로 가요.